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시부담의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재고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시 등으로 상장 유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상장 회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부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에 대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가 애프터마켓 운영을 시작하면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단일가와 호가로 이중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증권사에서 LIG넥스원에 대해 수출 확대에 따른 호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LIG넥스원의 해궁, 비궁 등 수출 아이템 확대에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신형 초계함의 방공 미사일로 해궁 함대공 미사일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말레이시아 정부와 미사일 판매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올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비궁의 미국 수출도 내년에 성사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3호 대체 투자 시장을 지난해보다 더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운용사 3곳 중에 한 곳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혹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전략으로 자산 매각이 가장 선호되는 방안으로 꼽혔으며 스폰서 매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국내 증시 여전히 탄력세가 둔화됐고요. 하락폭도 조금은 더 커져가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했었던 중화권 증시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즉 글로벌 증시에 관한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승지에 관한 전환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실적 시즌에 좀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요 프로그램 톡에서 실적 시즌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촘촘하게 짜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셔서 투자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서가 될 텐데요. 동서가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장 중반 들어서는 10%가량의 상승폭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에 지금 안착해 주면서 동서에 관한 이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 간밤에 맥심에 관한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에 관한 제재가 좀 있었는데 기업 인수에 관한 내용들이 거론이 되면서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동서식품에 맥심이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제기가 됐습니다. 자, 동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해서 25,300원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이고요.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YG 플러스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로제의 아파트 흥행몰이에 따라서 YG 플러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로제의 아파트 흥행은요, 전반적인 엔터주의 온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러한 섹터군들이 확산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답이 되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4,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캠도 보겠습니다. 한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상장을 했고요. 첨단 소재 합성에 관한 CDMO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첫날의 주가의 흐름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래도 3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도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주에 관한 온기가 콘텐츠
지난주에까지도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스튜디오 윌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과의 MOU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까지도 더해졌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14%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4,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일 단조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속보로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각국 나라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러시아의 북한 군사를 파병했다라는 이슈들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일 단조와 같은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풀어보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2,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장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사실 이제 힘이 안 나는 시장이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힘내서 오늘 시장 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네. 네. 우선 뭐 네. 시장 상황들 보면 참 이게 오늘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뭐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들 특히나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신고가, 역사적인 고가까지 좀 써내려간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이 커플링 효과들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크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죠. 이번에 선거인단 수에서도 앞서고 있다. 그래서 좀 미국의 대선이 한 2주 정도 좀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들이 좀 부각됐던 요인들이 단기간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좀 10년물 국채가 4%대 좀 상승하고 있는 점. 맞아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환율이 또 상승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좋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나쁘고 이런 기조들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가 너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가 조금 더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 좀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어떤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주도주, 뭐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부분 특히나 IRA 관련된 수정 검토라든지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슈들 향후에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도 이제 표적 관세라고 해서 특정 국가를 좀 타겟으로 그래서 이제 이 관세를 특정 국가를 좀 타겟으로 해서 이 부과 강도를 좀 높이는 데 반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수입 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어떤 영향도를 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특히나 뭐 현물 시장에서 외인 매도세가 더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난 이후에 사실 이 어떤 실적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수급 이탈들은 조금 더 뭐 확대 해석을 좀 하자면 뭐 금투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그렇죠. 이런 뭐 종합적인 어떤 영향도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시장 진단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들어보면은 악재가 만연한 시장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에 돌파구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뭐 오늘을 단순하게 좀 조정을 좀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좀 가정해서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뭐 현금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좀 사실 많이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요국 증시는 비교적 견고하고 수급도 양호하다는 점. 이 점과는 좀 다르게 국내 증시의 낙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크죠.
중국 증시도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뭐 대만 증시도 좋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1개월 그리고 3개월의 어떤 이 평균적인 어떤 주가 수익 배분을 보면 1개월은 무조건 상승 전환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다 1개월, 3개월 모두 다 글로벌 증시 대비 하락세를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관건은 외인 수급이 언제쯤 다시 유입되면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 이탈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객예탁금도 감소 추이에 있어요. 좀 9월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14%대까지 좀 떨어진 그런 케이스를 좀 봤었고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고객예탁금이 다시 좀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반도체의 어떤 저점 확인 내지는 AI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그런 흐름들 때문에 AI 반도체에 관련 수요가 비교적 견고하다는 그런 관점들이 저가 매수세를 좀 더 유입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그 효과도 좀 사라진 점. 없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안 좋고.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좀 좋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영향들은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이. 그렇죠. 다른 요인들보다. 네, 연준 같은 경우도 사실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성 발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여파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뭐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점, 환율이 재차 상승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준의 부담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11월 전망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라고 좀 전망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동결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는. 동결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매크로 이슈까지 좀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은 낙폭 과대, 특히나 대형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또 이 시장을 여러분들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에서 분명히 기회로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고심을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실적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 기다리고 있고 그 실적 발표로 물론 주가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섹터도 있겠지만 분명히 주가의 탄력을 받아가는 섹터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열심히 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또 이 힘든 시장의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실적주 중에 제가 또 오늘 봤던 네네. 기사로는 뭐 통신, 방산주 이쪽을 조금 증권사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우리가 9월 달 수출 데이터, 그래서 7월과 8월, 9월 수출 데이터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3분기 전체적인 수출 기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장사를 잘했던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방산, 화장품, 뭐 디스플레이 일부 일부. 네.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장사를 좀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좀 받고 있고요. 우리가 수출 기업이 아닌 내수 기업 안에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지주사 금융.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내수 시장에서는 뭐 통신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이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실적이 다 좋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실적의 추정치가 생각보다 다르게 가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어닝 미스가 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죠. 추가적인 조정을 좀 이어지는 많이 하락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처럼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훼손도. 근데 이 부분은 아주 확정 실적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일회성 비용이 2조 정도가 좀 차감됐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전 이 부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견조한 AI의 수요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소폭 상향 제시된 점, 이 점 좀 긍정적이고 한미반도체도 어닝 서프라이즈 났죠. 그러니까 HBM향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황의 우려감과는 좀 다르게 실적은 비교적 견조하거나 2분기 대비해서 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해당되는 업종들의 실적 희비는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항공주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가 3분기죠. 맞아. 7, 8, 9는 쉬는 날도 많고 여름 휴가를 가시죠.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익 추정치는 대한항공을 좀 제외하고는 LCC사들은 대체적으로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송출객수, 여행객들은 굉장히 늘었는데 단거리 노선의 경쟁이 좀 심화된 거예요. 특히나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저가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가는, 많이 팔았지만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했던 그런 요인으로 좀 이어졌던 점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여행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패키지 여행객의 송출객 수들이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트렌드가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조금 더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카지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인바운드 수요는 늘었지만 중국의 카지노 규제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회복률을 좀 낮추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실적주를 좀 바라볼 때 이건 좋지만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해당되는 종목들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관점에서 뭐 금융과 조선방산, 통신, 뭐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오늘 같은 뭐 이 과대 낙폭의 구간에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눴던 그 섹터군들을 하나하나 좀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특히 이제 처음에 SK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주 볼 때는 HBM 쪽에 특화된 기업들을 네네. 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주가에 탄력을 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정 전망치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 TSMC를 통해서 확인했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제시가 된다면 저는 4분기의 경우에는 블랙 LCB 공급이 되고 있는 4분기가 지금 양산이 시작됐는데 네.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HBM3 12단을 이미 4분기부터 양산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3분기보다 4분기의 이익 확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블랙의 양산 부분들 그리고 뭐 향후 2년간의 완판 내지는 견조한 AI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주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올해 성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좀 이어진 엔비디아는 계속 그렇죠. 신고가 가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네. 좀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좋고 견조한 HBM 수요 다 좋은데 지금 이 한화에서 사실 이 TC 본드에 관련된 장비를 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이슈는 그쵸. 점진적으로는 이 SK 하이닉스양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악재일 유력 수 있어서. 경쟁자가 좀 나타나게 된 셈은 오히려 실적의 어떤 폭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을 조금씩 좀 반영하고 있는데 저는 뭐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실적이 어차피 좀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좀 대비가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 이후에 뭐 DIT라든가 HBSP, 이오테크닉스, 뭐 PSK홀딩스 같은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간 점, OPM은 지금 한 40%대, 보수적으로 한 30%대 다 넘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주는 효과들을 좀 고려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구간들은 점진적인 어떤 섹터가 좀 더 선회하는 그런 구간에 올해 상승 탄력도가 좀 커지는 것, 이걸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이제 과대 낙폭에 있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좀 고심하셔서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항공 성수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 거에 관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대표님? 앞서서 살짝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봤을 땐 2분기보다 당연히 휴가가 좋겠다.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항공이 좋고 여행이 좋겠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면적인 측면들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좀 바뀌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노선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에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단거리 노선 이외에 중장거리 노선을 보유하고 있죠.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이익 기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LCC사들 안에서는 그나마 좀 진에어가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을 좀 소폭 부합하거나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에어부산 같은 그런 기업들은 동남아 노선보다는 일본 노선을 좀 더 주력으로 해요. 일본의 노선들의 특성들을 보면 우리가 단기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거를 일본 여행을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진 않고 한 2, 3일짜리 주말에 이제 갔다 그렇죠. 옵니다. 네. 그런 노선이 너무 네. 심화가 되다 보니까 노선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요인들로 좀 작용. 오히려 저 증편, 항공기가 취향할 수 있는 이 횟수가 좀 더 늘어난 증편 횟수도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 뭐 매출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익은 감소하는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는 4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관점에서는 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일단 비는 피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한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환율의 영향을 받잖아요, 대표님. 근데 네. 이제 이 환율이 계속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아무리 이제 실적을 받쳐준다고 해도 우리가 뭐 4분기까지 봤을 때도 좀 안 좋은 악재가 낀 건 아닐까. 네.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항공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환율보다는 유가. 유가로 오히려. 유가에 대한 연동폭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원가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고 이 환율 부분은 사실 해외 취항을 하거나 해외의 어떤 뭐 항공세라든가 해외 취항을 하는 뭐 보관료라든가 뭐 항공료 입항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선제 비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환율이 오늘 반짝하고 뭐 오늘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환율의 어떤 추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들은 점진적으로는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최근에 어떤 이 환율의 상승은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에 의한 트럼프가 뭐 들어 올렸다, 그죠? 네. 단기의 어떤 이 우려감이 좀 반영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주는 효과들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유가 부분은 계속해서 유가는 뭐 급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재차 하락을 했죠. 맞아요. 이 부분은 배럴당 $100 기조가 강하게 좀 유지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원가율은 그렇게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과거와 좀 대비해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유가들은 이익 개선이 더 장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공주의 또 리스크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실적 대비하면서 주가 흐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는 하락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이요. 현대차가 이제 인도 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다라고 해요. 블룸버그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인도 시장에 관한 전환점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죠. 그런데 기아차가 이러한 호재를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분기 실적에 관한 거였는데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현재는 2.74%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주에 관한 약세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루미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죠. 상장 첫날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루미르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요 예측이 참패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상장됐을 때 주가 탄력이 어떨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어제 짝에서는 상승이 나왔지만
상장 이틀날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15%나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심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진엔텍 보겠습니다.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소형 원전 관련주들의 이슈를 오늘 시장까지 받아가는 흐름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SMR 관련한 4기 건설 계획을 연말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진엔텍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의 주가의 탄력은 역시나 적습니다. 현재는 5.16% 상승하면서 22,40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요 급등락을 상당히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요. 일단은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남게 됐죠. 그래서 재건 관련 주들이 다시 급락을 했는데 다시 지금 시장에서는 실시간 속보로 여러 가지 또 입장 표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유의하셔서 주가의 방향성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2파워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슈와 또 비슷한 이슈로 함께 맞물리는데요. 일단 SMR 관련주로서 어제는 우진엔텍이 대장주였다면 오늘은 G2파워가 그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23%의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이 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주가의 급등락이 보여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대응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볼게요. 대표님 혹시 좀 눈에 띄는 종목도 있으셨을까요? 네,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좀 루미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일단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고가가 19,180원까지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대응이 굉장히 좀 힘들 것 지금부터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게 공모가를 이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공모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 당연히 뭐 따상이라든가 뭐 오히려 단기간 급등이라는 잘하죠. 관점에서 네.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IPO가 오히려 좀 10월 달에 좀 많이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들 증시의 환경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서 10월로 많이들 배정을 좀 했는데 최근에 기조가 좀 바뀌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증시가 좀 약세를 그런 보이고 있는 측면들 공모가 1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규적인 어떤 접근은 저는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납입을 통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마지노선을 12,500원으로 좀 두고 12,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하겠지만 뭐 12,500원이 이탈된다면 저는 지금 전량 차익 실현을 통해서 차익 실현하고 좀 없죠. 뭐 그쵸? 주당 뭐 네. 한 500원 정도의 네. 차익이 그렇게 뭐 큰 수익률은 크지가 아니겠지만 않았고, 네.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단기 시세를 좀 더 내지 못한다면 시세의 영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전의 사례 보면 공모가를 좀 하회했던 구간에 일부 올라는 왔지만 또다시 보유해소 해제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시점에 추가적인 조정을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아쉬워하지 말고 리스크 대응을 뭐 우리가 좀 탄탄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루미르에 관해서는 공모가를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매수를 하셨다면 대응의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언급을 많이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시세가 사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사실 뭐 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관점을. 시장의 수급이 사실은 지금은 방향성이 없죠. 주도주인 뭐 반도체도 쉬고 있고 바이오도 쉬고. 2차 전지도 지금 IRA 관련된 영향, 미국의 대선 리스크들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맞아요. 다시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 이외에 뭐 제약 바이오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쇠퇴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좀 견고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 좀 조정 양상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원전의 경우에는 사실 뭐 트럼프 효과에 관련된 이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그렇네요. 어떤 이슈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일회성 수급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우위를
그런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중요한 점은 지난번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확정한다. 그러니까 확정되기 이전에 검토했던 이 세부 사항들 안건은 대형 원전 3기,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1기인데 여기서 지난 주말에 소형 모듈 원전 4기를 연말에 확정해서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도입하는 원전의 수가 대형 원전 3기 플러스 추가적인 소형 모듈 원전 4기까지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원전의 도입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수급의 어떤 상승 탄력들을 좀 이어지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설계 개통해서 독보적인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현재는 소형주를 좀 위주로 한 어떤 원전 기자재 종목들의 수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유효하지 않나. 단기적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로 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한전 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또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에 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정부가 또 연내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발표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전 관련한 기업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꼽아주셨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카지노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몇 번 봤는데 그게 주가의 탄력까지 막 시원하게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이쪽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카지노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것들 한 10개 정도를 제가 보셨어요? 평균적으로 다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못, 그러니까 부합은 한 종목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회합니다. 하회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엔더빅 전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처럼 카지노에 가서 많은 돈을 쓰진 않는다. 카지노 안 하시는구나. 오히려 지금 이 드랍률들을 우리가 좀 조회를 해봤을 때는 일본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보다 우리가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책 이후에 카지노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VIP들은 사실 카지노의 그런 경기 연동성과 좀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됐던 부분들인데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중국 당국에서에 대한 카지노 정책의 어떤 규제.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보수적이고 VIP라고 한다면 상당한 좀 부를 축적한 재력가가 될 텐데 해당되는 어떤 카지노 정책을 강도 높게 좀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나가서 오히려 이제 게임을 좀 즐긴다. 이게 좀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인식에서 그게 좀 관용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적의 어떤 영향도는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저는 수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카지노 정책의 좀 완화 정책들은 향후의 경기 부양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여행의 어떤 자유라든가 오히려 규제 부분들을 좀 대폭 완화하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시그널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금 안 좋은 또 전망들을 내다봐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오래 쉬었던 섹터여가지고요. 좀 기다려보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일단 컨센 자체가 좀 하회하는 걸로 좀 결론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종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저희 시장 힘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또 섹터군들 또 어떤 종가 베팅 종목군들 가지고 오셨는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LIG 넥스원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자리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또는 맞아요.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하면 방산 좀 빠질 때 됐는데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누적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가? 수주 잔고. 그렇죠. 네. 우리가 방산, 조선주 두 가지 산업을 좀 비교할 때 단순하게 3분기 실적이 어때요? 이익 추정치가 내려간다. 이거는 의미 없다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시점에
매출 인식이 되고 인도 시점에 수익 지표가 좀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맞아요. 이게 인도가 사실 지연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뭐 또는 조업 일수가 감소돼서 맞아요. 내부적인 어떤 영향들 여러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조선업의 경우에는 뭐 파업 그다음에 뭐 조업 일수가 좀 감소됐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무기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기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LG넥스원. 그러니까 여러 이 방산주들의 경우에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인도량이 크게 좀 증가됐던 부분들. 그리고 누적 수주잔고도 지금 LG넥스원이 상반기 기준에서 한 19조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하다는 관점에서 아마 3분기에 확정된 누적 수주잔고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한 90% 내지는 3분기에 이미 초과 달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당되는 시그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상반기 효자 노릇을 했던 천공 이 부분이 최근에 이라크의 8개 포대로 수출 계약이 좀 체결됐고 이 부분은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해상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부분이 해공의 수출 계약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고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전 비공이 지난 미국에서 이 국방부에서 대한 시험 성능을 좀 인정받았고 전혀 오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중률은 거의 100%였는데 해당된 수출 계약이 아마 올해 연내 체결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늦어진 측면들이 있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좀 더 가시화되거나 좀 본격화되면 LG넥스원의 경우에는 올해 현재 주가보다에 대한 상승력은 더 충분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무기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감안해 봤을 때는 LG넥스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수주에 어떤 뭐 주요 어떤 동맹국들이 더 유입하거나 뭐 오히려 좀 수주 계약으로 좀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넥스원은 지금도 사실은 주가에 관한 부담감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선업과 같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지금의 수주 잔고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었고 저희도 이제 오늘 또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말레이시아 관련해서의 수주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호재라고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확정된 수주 그리고 하반기 예정된 수주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 수주가 되는 것이겠지만 뭐 이후에도 뭐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동유럽 국가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것 같고 22일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폴란드의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인 어떤 무기 도입 수출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방산주를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수급 유입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가격 전략을 조금 이제 대표님께 받아보고 한번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는 아니다. 조금 쉬어가는 구간. 네. 그래서 한 25만 원 미만 구간에는 저는 선별적으로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이게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올라가는 구간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은 25만 원 미만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는 점. 저는 목표가 3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계속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우리 지수도 하염없이 밀려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전쟁 때문이다, 금투세 때문이다, 아니다 트럼프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오늘 뼈아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시장의 하락에 관한 핑계는 정말 많았습니다. 다양한 악재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3%, 코스닥 지수는 2.81%나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관해서 어떤 업종들이 그래도 상승이 나왔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신업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이 통신업에 관해서는 힌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이 이 통신업 관련해서의 순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통신업에 관한 매출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강세를 나타냈던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T가 2% 넘게 상승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통신업 쪽에 관한 전반적인 상승세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큰 상승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던 흐름이었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도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진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업에 관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계속해서 쌓여갔었고요. 외국인들에 관한 지분율도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홀딩스 종목군들이 또 금융업과 함께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업 역시도요. 이 힘든 시장에서 매출에 관한 컨센이 상향 조정됐었던 섹터군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섹터를 보면서 실적주에 관한 힌트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은 다양한 또 지주사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2.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금융업, 통신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락업종 많았습니다. 하락업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 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에 관한 하락률들 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소재주, 장비주 모두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8%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일진전기와 산일전기와 같이 얼마 전에 이제 전력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가에 관해서 대주주가 팔아치웠다라는 소식, 그런 악재들까지도 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9% 넘는 하락세까지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전기전자 업종들을 하락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 하락 업종은 역시나 화학 쪽입니다.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우리가 또 전구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2차 전지에 관한 모든 섹터군들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 역시도 7% 하락하는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을 했고, 신소재와 같은 소재단의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화장품주에 관해서도 엇갈린 반응들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선별하시면서 시장에 관한 대응들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왔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조금 더 많이 뼈아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740선까지 내어준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이 상황, 업종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이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 종목들에 한해 있습니다. 서전기전과 이 G2파워 같은 원전, 그리고 에이스테코와 같은 종목들
종목들이 상승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오장 들어서 방산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북한 측에서는 파병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우리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방산 쪽에 좀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요즘 그래도 시세가 좋은 쪽에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G2파워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 G2파워가 상한가 터치를 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개별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그룹과 MOU를 체결을 해서 3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받고 첨단 기술 이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오클로와 같은 종목이 22%대 상승세를 보인 것도 오늘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영풍정밀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17%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공개 매수 종료일이었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들이 정말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YJ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였고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한 때 20% 안팎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제 신규 상장을 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신규 상장을 했던 한캠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해서 CDMO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오늘 상승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한 때 33,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고점이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 웹툰도 한번 눈에 띕니다.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한 종목이었죠. 어제 일본의 아마존에서 이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웹툰을 공급한다라는 사실 속에 급등세 보였습니다만 1일 천하로 끝이 났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화학으로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리오가 두 자릿수 약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별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금 깨고 내려가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레몬 같은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밀려나는 모습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동반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들고 왔고요. 역시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신규 상장,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신규 상장을 알렸던 셀비온과 같은 종목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5% 가깝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CMO 계약 체결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 보겠습니다. 악재가 많은 시장이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내일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